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 역시도 제 이야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 쓰고 있어요. 철없고 어린 시절 사랑만을 쫓아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전 은행원이었죠. 누구나 그러하듯 정말 처음엔 잘 맞았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바라고 바랬건만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도 어렸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걱정이 시작되었고요.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너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애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미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다면 그러지 말거라. 얼른 젊을 때 낳아야 회복도 빠르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생기지 않네요. 준수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아휴, 네가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밥도 좀 잘 먹고 살도 붙어야 애도 잘 생길 텐데. 워낙 말랐으니, 아휴.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간 생기겠거니 했어요. 남편도 제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편이 크게 요동하지 않으니 저 역시도 그때까진 그렇게 임신에 목을 매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임신하고 싶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닮은 아이는 어떨까 싶은 정도요. 우리도 빨리 아이가 생기면 좋을 텐데, 안 그래?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궁금하지 않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가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나 봐. 어머님도 은근 눈치 주시는 거 있지? 우리 진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생길 때 되면 생겨. 내가 아는 형도 4년 만에 자연으로 임신했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조급해하면 생길래도 안 생기니까 알겠지?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뭐 애가 중요한가? 내가 엄마한텐 잘 말할게. 그때까진 남편이 절 참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참 내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러나 3년이 되고 4년 정도 되었을 땐 진지하게 임신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별개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봤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럼 임신 시도만 하면 이제 아이가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굉장히 자궁 두께도 그렇고 난소 나이도 그렇게 되게 좋으세요. 혹시라도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이 건강하시더라도 원인 불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엔 남편분과 같이 오세요. 아, 네. 근데 혹시 그럼 원인 불명인 경우에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마냥 안심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남편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시술이라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인공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시험관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남편분 오시면 같이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겠다 생각을 가질 텐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간절히 임신을 바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역시나 남편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젠 4년 정도 됐으면 아이를 바랄 때도 됐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속상했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 하고요. 오늘 병원 갔는데 다 정상이래. 자기도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 요샌 남성 난임도 있다는데 무정자증만 아니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곤 하더라고. 우리도 이제 아이 가져야지 딩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아. 무슨 검사까지 하고 왔어? 솔직히 나는 아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안 생기는 거는 그냥 운명 아닐까? 검사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가져야 해? 말이 딩크가 아닐 뿐이지. 난 솔직히 딩크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 아, 행복은 하지. 그래도 난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가지고 싶단 말이야. 자기는 아예 그럼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 지금 우리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좋잖아. 아이가 생기면 제약이 많을 텐데. 결혼 4년 만에 남편은 아이를 갖기 싫다고 했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핸드폰 문자가 울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보니까 비뇨기과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문자였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비뇨기과 정기검진은 뭘까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비뇨기과를 방문했다고 들은 적이 없어서 문자 내용에 놀랐습니다. 정기검진이라면 그전에도 갔다 온 것이니까요. 자기 문자 왔는데 비뇨기과에서 문자 왔어. 정기검진이라는데? 자기 무슨 병원 다녔어? 웬 비뇨기과야? 어디 안 좋아? 아, 왜 문자를 보고 그래? 아,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서 병원 갔다 온 거야. 이런 건 내 사생활이니까 말 안 하고 싶은데. 어? 아니, 근데 뭘 숨기는 게 있다고. 내가 와이프인데 이런 것도 말 못 해줘?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아, 아니야.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남자들 가끔 그런 거 있어. 아, 그냥 검진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조금 비밀이 많은 듯한 남편이었지만 이런 문자까지 보게 되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사생활을 많이 터치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그날 이후로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출장이 많다든지 회사 영업일을 하는 남편에게 꾸준히 누군가가 연락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게 되니 그 비뇨기과 문자가 찝찝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온 비뇨기과 문자에서는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관 수술 받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이상 반응 있으시면 즉각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독은 3월 14일입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전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니. 그것도 3년 전에 말이에요. 너무 놀랐죠. 지금 남편은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하고 여태까지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를 기만했는지 말이에요. 전 그날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댁에선 무슨 일로 왔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억으로 시댁에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당했던 기만을 생각하면서요. 아니, 네가 이 저녁에 웬일이냐? 준수랑 같이 온 거야? 아님 혼자? 말이라도 하고 오지. 밥 다 먹었는데. 뭐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아이 바라셨죠? 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냐며 그러셨잖아요. 준수 씨 정관 수술했어요. 그것도 무려 3년 전에요. 알고 계셨어요? 뭐야? 아니, 정관 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못 낳게 묶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이냐? 왜 우리 준수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지금 안 사실이에요. 어머님, 이제 저희 아이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저 탓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이 기가 막혀 하셨고, 전 진짜 너무 분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 기만한 그 시간 내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절 속여왔던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울고 있고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약간은 짐작했는지 차분하게 앉더라고요. 너, 얘 말이 사실이야? 정관수술 모시기 그거 했다며? 아니, 그게 진짜야? 그럼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너랑 나랑 얘기하면 되지. 왜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 엄마.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해, 얼른 일어나. 넌 나랑 상의하고 정관수술했니? 내가 그렇게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웃겼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네가 이럴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하냐고. 내가 말했잖아. 아이 생각 없다고.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얘기 들을게요. 아이고, 머리야. 아니, 집에서 네가 어쨌길래 얘가 나가서 정관수술을 하고 오냐? 응? 네가 말해봐. 너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이 와중에도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히려 뒤로 자빠질 것 같은 사람은 저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집으로 왔어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나왔죠. 정말 몇 년을 기만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차라리 상의를 좀 해주지. 그동안 날 왜 바보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참 비참했죠.
차라리 사과를 하고 저한테 빌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라고 할 텐데 말이에요. 더욱더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죠. 4년의 세월이 허무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할 말도 없어? 지금 잘했다는 거야?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낳기 싫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상의를 꼭 해야 해? 난 분명 애 갖고 싶은 마음 없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잘했다는 거야? 당신 진짜 기막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래. 결혼하고 1년 후부터인가? 좀 이상했지. 외박도 잡고 바쁘고. 뭐 있지 당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짐작한 게 틀려?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해. 네가 그렇게 흥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말을 하더라도 진정 좀 되고 얘기해. 지금 할 말은 없어. 남편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으면 화가 덜 났을까요? 비참했죠.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략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정말 걸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이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아이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당신한테 그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나도 내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해해 줄 순 없어? 나도 미안하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지친다. 아이 얘기라면 그만해. 아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둘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야.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안 그래? 당신 설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해? 넌 아이가 갖고 싶고 난 아니고. 그럼 이혼밖에 더 있어? 가치관이 다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생각해봐.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자기랑 나 4년 동안 아무 세월 아닌 거야? 아니 연애 2년에 결혼 4년이야. 6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풀려고 했던 저의 대화가 남편은 이혼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눈물이 콸콸 났죠. 결혼 전 내가 봤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차가웠어요. 결혼 후부터 이상하다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진 않았는데 굉장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착잡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죠. 그냥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관계가 쉽게 끊어지나 말이에요.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그러니까 마음 다시 잡고 우리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이혼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고 싶어. 너도 얼른 새 출발해야지. 미안하다. 할 말 더 이상 없어. 뭐? 진짜 무책임하다. 난 이혼 못해. 우리가 왜 끝내야 해?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라, 알아? 근데 이혼을 요구해?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당신 문자 봐서 그렇게 화가 나? 아니면 정관수술한 거 들켜서 그래? 정관수술 오픈한 게 뭐 화근이 됐지만 이혼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결혼하고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긴 해. 너도 느끼잖아. 남편은 기본적으로 저와 풀려고 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조금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출근하고 일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님께도 말을 잘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어머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머님은 철저히 절 외면하셨죠. 준수한테 얘기 들었어. 이왕 그렇게 된 거 각자 갈 길 가는 게 어떠니? 너도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준수 씨 말려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준수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사과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들 잔인하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어쩌냐? 애가 살기 싫다는데 내가 아무리 엄마라도 어떻게 말린단 말이야? 나도 포기야. 그러니까 이쯤 끝내. 어차피 해도 안 나눴는데 어쩌면 너한테도 잘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만해라. 더 이상 나도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아니요, 저 못 끝내요. 어머님한테 저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시어머님 그렇게 자리를 뜨셨어요. 정말로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지진 않았어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실망은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 역시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이혼을 하면 정말 죽기라도 한 것처럼 내 삶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을 무렵 남편은 아예 대놓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뒤를 캐고 보니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말이죠.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고 나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 여성을 시부모님께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찍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배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각성이 되었어요. 이대로 당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못살게 해주마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오래 끌어봤자야. 도장 찍어줘.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 말고 좋게 가자.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다시 마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넌 안 되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바람도 피더라. 그년 때문에 정관수술했니? 왜? 그년이 임신하지 말래? 아, 지독한 연놈들이네. 어디 한번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나 봐봐. 그녀는 언제까지나 상간녀고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알겠니?
어머님한테도 전해드려. 꿈도 꾸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 같아? 자각하지 마. 너도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면 이쯤 끝내는 게 좋을걸? 경고야. 경고 같은 소리 하네. 엿이나 드세요. 너 행복해지는 꼴을 내가 보라고? 왜? 누구 좋으라고? 어디 한번 평생 숨어 살아봐, 둘이.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죠. 절대 나만 불행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스려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고통이긴 매한가지였죠. 변해가는 남편, 매일 이혼을 종용하는 시댁, 그 사이에서 절대 너희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다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무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이혼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밤낮으로 절 괴롭혔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를 하는 사진들과 정관수술 기록 등을 떼놓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은행에 찾아온 적은 없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웃기더라고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라 여기까지 온 거야. 이혼하자. 나도 너 일하는 데까지 와서 이러고 싶지 않아. 계속 올 거야. 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내가 이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이혼. 그러니까 돌아가. 이러면 너만 곤란해져. 회사에 소문나고 싶어서 그래? 너 그럼 점점 비참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알겠어? 다음 손님 받아야 하니까 얼른 돌아가. 집에서 얘기해. 이러지 마, 정말. 이런다고 나 달라지지 않으니까. 당신 바닥이다, 정말. 네가 진작에 이혼해줬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냐? 빨리 이혼해줘. 나도 새 출발 좀 하자, 어? 어쨌든 다시 올 거니까 기대해. 은행까지 와서 이러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녀간 그날, 전 은행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옆 동료가 듣고는 소문을 낸 거예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로 힘들었던 나날들이었네요. 힘들었죠. 아니, 아까 남편 뭐야? 뻔뻔하더라. 보니까 여자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이혼해주지 마, 어? 누구 좋으라고? 안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머리 아프다. 요즘 좀 그래서 말할 기분도 아니야. 나중에 내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그래. 그러겠지. 아유, 나쁜 놈. 아까 보니까 엄청 당당하던데.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아니, 진짜 그런 놈이 존재한다는 게 웃긴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 잘했잖아. 아우, 결혼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더니. 정말 수치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동료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참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눈물로 지새운 나날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 우리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혼자서 전전긍긍 참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이혼을 해달라며. 저에게 이젠 대놓고
아픈 말까지 해가며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나도 좀 팔자 좀 피자. 나 여자 있는 거 안다며. 그 여자가 너랑 비교나 되는 줄 알아? 내 팔자를 바꿔줄 여자라고. 그냥 알아서 좀 떨어져 줘, 제발. 이렇게까지 나도 하기 싫어. 너한테 상처 그만 주고 싶다고. 너 이혼 안 해주면 나 계속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나만 기다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인생 좀 피게 해줘, 제발. 내가 그걸 볼 줄 아냐고, 그러니까. 누구 좋을 대로 내가 이혼을 해주냐고?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여자 보고도 상간녀로 살라고 해.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잘 살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 말해도 매번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입 좀 다물어. 귀 아프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인생을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인생 한 방인데. 아휴, 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이런데도 나를 안 놔줘? 도대체 이유가 뭐야? 참. 내 이유, 너 하나. 너 잘 사는 꼴 절대 보기 싫어서. 그리고 때 될 때 내가 이혼 요구할 거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그렇게 남남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선을 넘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제 은행에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하지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빵하고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음이 나다 못해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팔자를 고치고 싶고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 여자 때문이었다니. 정말 가소롭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 자기 저거 자기 남편 아니야? 아니, 저 옆에 저 여자는 뭐야? 설마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인가? 어머, 미쳤나봐 정말. 야, 8천만 원 입금 좀 하려고. 여긴 내가 만나는 여자. 얼굴은 처음 보지? 이제 봤으니까 나 내 새 인생 살아보게. 제발 좀 떨어져. 이 돈도 다 우리 여자친구가 해준 거 아니냐. 너랑은 완전 급이 다른 여자라고. 이제 보니까 정신이 좀 드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이혼해 줄래? 너 직장에도 소문 다 났다며. 이미 망신이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이래도 안 해줄래? 남편은 제 얼굴에 8천만 원을 뿌려대며 저 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돈을 받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계속 웃었죠. 그리고 그 돈을 주워 받았어요. 상간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자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한 명은 사기꾼에, 한 명은 뻔뻔한 놈에. 전 바로 남편에게 말을 해주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제가 입을 열자 남편은 굳어지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네 인생 바꿔준대? 당신도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해? 새 인생? 이 여자 악성 신용불량자야. 얼마 전에 대출 거절나고 상심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길래 내 남편이 당신한테 홀딱 넘어갔을까? 아니,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원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신용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야.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믿지 마. 그리고 자기 와이프 왜 은행원이라고 말 안 한 거야? 어? 나야말로 지금 신용불량자가 웬 말이야. 여태까지 그럼 나한테 보여준 것들은 뭐고? 아니, 말을 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
일단 자기야, 나가서 얘기해. 여기 사람도 많고 내가 다 설명할게. 사람들이 보잖아, 어? 나가자, 얼른. 저의 한마디에 남편과 상간녀는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제 동료 직원은 그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둘이 아주 싸우는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말을 해보라고. 난 너 말 하나만 믿고 정관수술에 이혼하려고까지 다 했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몰래 사업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많아. 얼마나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인데. 아, 저기요.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하시고요. 여기 영업장이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이대로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전 그동안 모아온 남편의 외도 자료와 정관수술 기록까지 모두 다 변호사에게 제출. 그리고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 모든 동료 직원들 앞에서 이혼을 종용한 것들까지도 싹 다 제출했죠. 이제 너도 한번 불행해봐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의 거짓된 실체를 알게 되고 태도를 돌변한 것이었죠. 참 간사하더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혼 못해. 아니, 그때 내가 잠깐 미쳐 있었나 봐. 뭐에 홀린 듯이. 정관수술 이거 그냥 바로 풀르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 절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실수했다고 생각해줘. 어? 닥쳐.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긴 하니? 네가 원하는 거 지금 해줄게. 왜? 그 여자 알고 보니 개털이디?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믿은 거야? 너도 참 알만하다. 아니, 고맙다. 차라리 이렇게 알게 해줘서.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 소송이야,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도 돌변하시더라고요. 더 얄밉고 싫었어요. 뻔뻔하기가 두 모자가 아주 똑같더라고요. 남 아프게 할 땐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프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비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예,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애가 철이 없잖니. 그거 수술도 다시 할 수 있다던데 이번 기회에 정신 아주 차렸을 거야. 어머님도, 아니 아줌마도 그년 부자인 줄 알고 저한테 이혼 종용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 마음 안 변합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더니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벌 받아야지 그냥. 전 지금이 가장 이혼이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죠. 소송은 역시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부터 제가 모아온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둘의 외도 기간이 3년 정도 되었기에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와서 협박한 것들도 증명자료가 되었죠. 다행히 친한 동료들도 증언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되더라고요. 상간녀는 제가 정보 유출을 했다며 저에게 역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약식 기소 명령되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저에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상간녀도 분하다는 듯이 저에게 악을 써댔지만 그 모습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제발 용서해 달라니까. 남자가 실수 한 번도 못해? 너 진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애였어? 진짜 미안하다니까. 내가 불려한테 홀려서는 그런 거라고.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너랑. 내가 미안하다. 사과는 진작 했어야 맞고, 위자료나 준비해.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알겠니? 어떻게든 다 받아낼 거니까, 상간녀 보고도 위자료 똑바로 준비해라고 해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자비도 아까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 알겠어? 법정에서 소송을 이어갔을 당시 상간녀와 남편은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서로 네 탓이니 지 탓이니 하며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판사도 웃더라고요. 저도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제 자체도 의문스러웠고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상간녀도 저에게 싹싹 빌긴 빌었죠.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을 그냥 둘까도 싶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끝마치고 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참 웃긴 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암흑 같던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아프게 한 모든 인간들이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해서 아픔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덕분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낳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멘탈이 단단해져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단단한 멘탈로 잘 헤쳐나가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 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 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1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깨맬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지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워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산에 거처를 옮겨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잠시 다녀왔었는데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지럽고 빈혈기가 남아있어 회복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몸에 이상을 느꼈고 남편과 함께 거리를 걸을 때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걸어가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불안해하길래 결국 병원을 다녀오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검사를 끝냈고 큰 문제는 없다는 소견을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되는 몸의 이상 증세로 결국 큰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된 이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내에 작은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문제는 진행형이라 앞으로 더 커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몰라 서둘러 입원을 하고 수술받기를 권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종양을 떼어내는 데 있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수술 후 경과가 좋다고 해도 차후에 뇌에 변형이 오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수술을 하지 않을 시 지금 숨쉬고 있는 저의 생명을 더욱더 보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검사를 몇 가지 더 끝낸 뒤 며칠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병원보단 집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만에 하나 사람 일이라는 거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 최근에 출산을 하면서 겪게 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글을 올릴 만큼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조언도 들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으니 수술 이후 깨어났을 때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어요. 그리고 3년째 되는 날 임신을 하면서 양가 집안 경사가 났었죠.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계획을 했었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겹치게 되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하신 형님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데 그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소가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저와 형님이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둘이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내가 큰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 새아가도 몸조심 잘해서 출산 준비 잘하도록 해라. 아직 산부인과는 둘 다 안 가봐도 되는 거야? 네,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와서 큰 문제 없으면 최대한 집에서 안정취하며 쉬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조기에는 착상을 해야 한다고 격한 움직임은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큰애는 뭐라고 그러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어? 네, 노산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러길래 요즘 최대한 신경 쓰며 무리한 일은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그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모든 행동이 달라졌다니까요. 요즘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 동서도 그렇지? 형님과 제가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이후 오래간만에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시댁에 모였고 서로 좋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형님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뒤에서 지켜봤었는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시모의 비수꽂는 말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형님은 임신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찾아온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시댁 집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저를 점점 쪼아대면서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주길래 그 이유를 물어봐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 화를 내고 말았어요. 형님, 저희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 보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시면 말을 하세요. 왜 계속 툭툭 치시고 싫은 말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스트레스 줬잖아요. 내가 뭘 어쨌길래 화를 내는 거야. 툭툭 친 건 장난으로 그런 거고 싫은 말이 아니라 나보다 동서가 젊으니까 어머님 집 좀
쉬엄쉬엄 청소해주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거야? 정말 너무하네. 그냥 앉아있어. 내가 할 테니까. 놔둬. 너희들 들어가고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몸부터 생각해라. 그래도 세아가 너보다 한참 위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보다 형님이면 그게 잘못되더라도 일단 내 해야지. 어른들 앞에서 언성 높이면 되겠어? 서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지킬 건 지켜야지. 내 눈앞에서 서로 싸우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기분 좋은 날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 잘못이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 몸살 나셨다고 하셔서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 되니까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건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화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미안해, 동서. 어른으로서 내가 경솔했던 것 같아. 아주버님과 남편이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순간 갑자기 형님이 눈물을 흘리더니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길래 남편과 아주버님이 화들짝 놀라며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정말 난감했었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형님의 돌발 행동 때문에 난감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그동안 저에게 불만이 많이 있으셨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자기 형이 갑자기 돌변하자 당황했는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문제는 저를 점점 나쁜 여자로 몰고 가는 형님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겁니까? 그동안 내가 뒤에서 쭉 지켜봤었는데 재수씨 하는 행동이 여우같이 이리저리 얄밉게 빠져나가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아주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 해명할게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실 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용히 못해요? 나 참 한마디도 지려하지 않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것을 뭘 잘했다고 끝까지 토를 달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해명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된 이유가 본인에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인가? 어디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려 들어? 민재 네가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라고. 너희들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어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야? 윤건이 네가 지금 형으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뭔가 서로 오해가 있어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그만들 좀 해라. 둘 다 임신해서 예민해진 거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 번 다시 함께 모이는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주버님은 시모가 화를 내면서 조금 진정을 시켰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자신에게 화를 낸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상했는지 서로 대화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하는데 지금 당장 말리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아 결국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려 너무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제가 눈물이 올라올 것만 같았어요. 죄송하다는 한마디에 상황은 쉽게 정리가 되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팔을 잡은 뒤 차에 태웠습니다. 때마침 아버님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저희가 돌아가려 하자 말도 없이 어딜 가냐고 물어보시는 말에도 남편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오는 동안 남편이 없었을 때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해줬었고 억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면서 한숨만 쉬더니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선 좀 전의 행동들에 대해 제가 겪었던 억울한 점들을 해명해 주었고 아주버님도 집에 도착하셨는지 수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상당히 무거웠어요. 결국 형님의 눈물 하나로 온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날이 있은 이후 모이는 일이 줄게 되었지만 형님은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시댁 집안이 원래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 많긴 하지만 형님 집안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셨죠. 제가 알기론 그 집 아버님이 예전에 장관까지 했었다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다행히도 시댁 집안은 집안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편이라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 뒤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만큼 잘 보이려 노력도 많이 했었고 시댁에 가면 쉬지 않고 움직였었는데 형님네는 저를 그동안 좋게 봐주지 않았었나 봐요. 막내 며느리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행동했는데 임신한 이후 조심해지면서 조금 소홀해진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댁 일을 도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형님은 입만 바삐 움직이지 행동으로 보여준 적은 손에 꼽힐 정도로 하는 게 없었지만 저보다 10살이나 많고 훨씬 전부터 결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신 이후 형님의 행동과 말들은 저를 더 나쁜 여자로 만들고 있었고 결국 시모까지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이봐, 동서. 지금 내가 시킨 거 안 한 거야? 분명 내가 볼일 보고 들어올 때까지 음식 준비 끝내라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안정기도 접어들었으면서 뭘 그리 몸을 사려? 나이한 아이가 있으니 당연히 조심해야 돼서 그런다 쳐도 동서는 나보다 한참 젊잖아. 그럼 내가 어머님이랑 잠시 볼일 보러 외출하고 들어왔으면 신경 쓰지 않게 음식들 만들어놔야 할 거 아니야. 형님, 제가 왜 혼자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분명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이따가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오시면 함께 하기로 했는데 저 혼자 집에 남아서 이 많은 걸 감당하라는 말씀이세요? 야채 다듬는 것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요.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어머님 피곤하셔서 눈 좀 붙이시겠다는데 깨울 참이야? 요즘 아주 기어오르고 있는데 눈물 쏙 빼놔야 정신 차리지? 나도 지금 외출 갔다 와서 몸이 많이 힘드니까 음식마저 만들고 있어. 그리고 힘들게 밖에서 볼일 보고 온 집안의 가장들을 일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집에서 놀고 있는 동서가 대신하면 얼마나 좋아. 점수도 따고. 제가 점수 따려고 지금 시댁에 온 줄 아세요? 마음 편히 쉬려고 온 건데 형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돌아가야겠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뭘 스트레스를 줬다고 그래. 다른 집안 같았으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머리 뜯고 난리 날 정도로 지금 동서가 나한테 하는 행동은 상당히 선을 넘었다고. 2번 말하지 않겠어? 지금 당장 아버님 돌아오시기 전에 음식 전부 만들어놔. 싫어요. 형님만 임신했어요? 저도 임신했는데 왜 자꾸 저를 못살게 구는 건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너희들 또 얼굴 붉히며 다투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 글쎄, 동서가 저보고 지금 당장 음식을 만들라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전부 모이면 같이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노산에 임신까지 해서 쓸 데가 하나도 없다고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 너무 상처받았다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세아가 너 정말 큰애한테 그런 막말을 던진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인성을 제일 중요시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아까 그랬지? 가족들 모두 모였을 때 음식 만들자고 분명 얘기하지 않았어? 남자들 도움 받으면 금방 끝나니까 그렇게 하자고 분명 얘기했는데 지금 큰애한테 노산 주제에 임신까지 해서 쓸 데가 없다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전혀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되레 형님이 저한테 음식 만들라고 시켰다고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외출하는 동안 여기에 있는 야채도 혼자 다듬어 놨었다고요. 그동안 저를 보셔놓고도 모르시는 거예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시끄럽다. 어디서 큰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리고 너 보고 누가 야채 다듬어 놓으라고 했어?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야? 우리는 외출했는데 너 혼자 집에 처박혀서 야채나 다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거겠지. 그래서 큰애한테 막말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안 말아먹을 일 있니? 윤건이 성격 알면서 또 일을 저지르려 해? 당장 잘못했다고 큰애한테 사과해라. 애들 들어오기 전에 무조건 상황 끝내. 알겠어? 이번에도 또 저번처럼 일 크게 만들면 너 다신 안 본다. 형님은 시모의 뒤에 찰싹 붙어서 저를 보며 사악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분출하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주저앉더니 배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시모도 화들짝 놀라며 형님의 몸을 살피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아버님과 아주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는데 형님이 아버님과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배의 통증을 호소했고 아주버님이 급하게 형님을 안은 뒤 방 안에 눕혀 상황을 살피셨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뒤에서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이미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네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려는데 형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폈고 저는 시댁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면서 시댁집 안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노산 주제에 임신까지 해서 동서에게 피해만 주는 못난 형님이야.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자. 이제 어머님 집에 그만 오고 싶어요.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품을 떠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죄송해요. 이 나이 먹고 노산 주제라는 말까지 들었으면 말 다 한 거지. 동서, 내가 미안하게 됐어. 지금 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김민재, 너는 임마 지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어른한테 그런 배우지 못한 거 티내는 사람처럼 말을 짓거리게 만드는 거야. 나랑 인연 끝내고 싶어 작정했지. 지금 한쪽 말만 듣고 이 사람에게 잘못을 추궁하려는 거야?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애처럼 굴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쪽 말만 들으려 하는 건데? 저번에도 나랑 통화할 때 뭐라고 그랬어? 먼저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한 다음 서로에게 생긴 오해를 풀어나가자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형은 지금 달라진 게 뭔데? 아예 해결할 생각도 없고 대화조차 하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인연 끊어버리던지. 나도 내 아내가 이런 취급 받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혼자 임신했어? 이 사람도 뱃속에 똑같이 아이가 있는데 차별하는 거야 뭐야? 당신이 똑바로 말해봐.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나를 그동안 봐놓고도 몰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어떻게 형님 앞에 대놓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머릿속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고. 이건 전부 형님의 거짓말이고 꾸민 행동들이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형님, 저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면 말로 하세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동서한테 거짓말을 해서 뭐하게.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감정 소모를 하겠냐고.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눈치도 보는데 이제 동서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워. 여보, 우리 그만 들어가자.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형님의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형님을 보고 많이 당황한 듯 보였고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아주버님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네요. 시모는 저희도 그만 돌아가라며 방문을 닫으셨고 아버님도 눈치를 살피시더니 시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러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너덜거린 상태로 집에 돌아와 방 안에 들어가 계속 슬퍼하고 있자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둘이 뭔가 있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누가 봐도 형수가 지금 거짓말을 한 게 훤히 보이는데 그걸 왜 다들 속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나만 정상인 거야? 이렇게 된 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되겠어. 그냥 당하고만 있으니까 우리를 아주 물러보는데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밝혀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내가 조금도 의심스럽지 않아? 형님이 진실을 말하는 거고 내가 거짓을 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 내가 당신 편인데 누굴 믿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세워보자고. 일단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이 분명 또 다시 올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당신은 그날 하루 무조건 녹음기를 틀어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전부 녹음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큰 소리 쳐도 증거를 내밀 수 있지. 결국 남편의 말대로 녹음기를 하나 구매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일을 대비해 항상 가방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터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는지 연락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형님과는 꾸준하게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더군다나 임신한 몸인데 시모는 저를 형님과 차별하고 있다 생각하니 평생 가지고 갈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될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언젠가 뒤집을 날이 분명 다가올 거니 그때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쓰라고 하길래 남편의 말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제일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출산 때가 거의 가까워올 무렵 시부모님과 형님네 가족들이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았는지 아버님이 출산 전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다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아버님 덕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볼일을 보려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형님이 제 뒤를 뒤따라 오셨는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한창 분위기 좋고 나 혼자 이쁨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너는 이런 데 올 자격이 없어. 봐봐. 동서편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내 편만 있잖아. 어디서 감히 나를 이겨먹으려 들어? 나와 함께한 정이 많겠어? 동서랑 함께한 시간이 많겠어? 꼴랑 3년 가지고 어딜 비비려는 거야? 적당히 먹고 일어나도록 해. 분위기 망치지 말고. 결국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쁨 받는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로 상처를 주신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지. 동서는 원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며느리인 거야. 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라고. 또 안 좋은 일 당하기 전에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에 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형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끝까지 있다가 갈 거거든요. 그렇게 녹음기를 켠 채로 대화를 했고 제가 형님의 말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자 자기를 감당할 수 있냐고 기분 나쁜 웃음을 보이더니 아주버님이 멀리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며 아주버님께 손을 뻗쳤어요. 그걸 본 아주버님은 결국 제 얼굴에 손을 날렸고 화장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제 얼굴에 손을 날릴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자 너무 당황스러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려는데 남편이 제 얼굴에 손이 날라오는 걸 봤는지 아주버님을 향해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고 순간 격해진 몸싸움은 심각해질 정도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시모와 시부가 또다시 벌어진 상황에 한숨을 쉬며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을 말리는데 갑자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리면서 형에게 대들었다고 큰 소리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친 숨을 내쉬며
당황한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길래 서둘러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켜려는 순간 뒤에서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중심을 잃었고 미끄러지게 됨과 동시에 넘어지다가 남편이 턱을 벤치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턱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듯 뒹굴게 되었어요. 남편이 워낙 괴로워하고 있으니 녹음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 급하게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 달려갔는데 이 일이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이끌어가는 형님의 모습을 보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담게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턱을 검사받아 보니 너무 크게 다쳤는지 턱뼈가 으스러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수술을 장시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시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에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형님이 출산이 다가왔는지 엄청 고통스러워한다며 급하게 산부인과로 가는 중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형님 출산한다고 그쪽으로 전부 따라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위치를 받은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로 발칵 뒤집으려 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도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근처 가까운 곳 산부인과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너무 심각해진 진통은 저를 일어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다며 난감해하는 택시기사의 표정을 보고 있는데 창문 밖을 둘러보던 도중 조산원이 눈에 띄었고 그곳으로 서둘러 가달라고 재촉했어요. 그리고 택시에 내리자마자 기사님을 부축해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홀로 작은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생겼고 택시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친정 부모님이 조산원으로 찾아오셨어요. 하필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 수술받고 있는 남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 바라며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제 인생의 첫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머릿속으로 떠올라 힘겹게 엄마에게 물어보니 제 핸드폰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몇 번 왔었는지 아빠가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다며 제 걱정을 덜어주셨어요. 형님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의 보살핌으로 최고급 병원에서 출산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시모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건네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그이한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셨죠? 여보세요? 제 말 듣고 계세요? 아직 민재가 있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지금 여기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질 못하겠네. 무슨 일이신데요? 형님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어머님, 우시지만 마시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글쎄 큰애가 뱃속에 아이가 없었단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상상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래. 본인이 정말 임신한 것처럼 계속 상상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거래.
그래서 큰애한테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속여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여기 원장님이 그러는데 그동안 임신을 하고 싶어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었나 보더라고. 원래 정신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계속 부정하면서 버티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다. 결국 지금 약 먹고 누워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네한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형님은 자신이 상상 임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모르고 있던 시댁 식구에게 받는 관심과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자신이 정말 임신이 된 것 마냥 행동하면서 제가 받는 관심까지 전부 자신이 받고 싶어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임신도 거짓이었는데 저에게 했던 몹쓸 짓들까지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 시부모님은 형님과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형님 같은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며 별거를 하다가 아주버님이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리면서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는지 두 번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되면서 정신 이상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해선 안 될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동반해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다행히도 턱에 큰 장애 없이 완치가 될 수 있었고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어요. 손에만 쥐고 있던 녹음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들려줬던 건 저와 남편이 앞으로 오해받으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형님의 상상 임신이 안타까웠음에도 거짓을 밝혀야 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들이기 때문에 전부 쓸어 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된 이후 최근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너무 걱정이 많아졌네요. 이제 막 태어난 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앞으로 많은데 하필 제 우측 내에 종양이 생겼으니까요. 제발 수술 후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만 무사히 잘 넘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모든 오해도 풀렸고 시부모님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격려적인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서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살면서 거짓말은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인 것 같아요. 분명 그에 따른 결과가 배로 돌아온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